옛날 옛적 철학과 심리학을 사랑하는 한 젊은 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였다. 마르쿠스는 맥스 샌노의 가치의 계층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을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마르쿠스는 우선 마을 광장에 도착해 자신이 앞에 작은 무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르쿠스가 들려줄 이야기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고 그는 미소 지었다. 여러분, 마르쿠스가 말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에서 무르익는 것이요. 마르쿠스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 가지 시험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상상의 여정이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모험을 떠납니다. 이 모험에서 여러분은 여러 도전과 결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각 선택은 여러분에게 다른 가치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첫 번째로 그들은 푸른 초원에 도달했다. 여기서 그들은 맛있는 과일,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르쿠스는 묘사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쾌락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곳에 탐닉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산을 오르며 험난한 길을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그들의 몸은 피로에 지쳐가고 있었다. 이것은 생명 가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대한 도서관에 도착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책을 통해 진리를 찾고 예술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 가치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들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고요한 사원에 들어섰다. 여기서 우리는 성스러운 가치를 마주합니다. 이 가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조화와 신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마르쿠스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들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가치는 단순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쿠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색다른 깨달음을 주었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쿠스는 그들에게 덧붙였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각 순간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르쿠스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로봇공학의 3원칙이 구현된 미래에 어느 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로봇들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로봇 비서를 통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알렉스는 한 중견기업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항상 바쁘고 긴장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서라는 로봇 비서가 있었는데 아서는 로봇공학의 3원칙에 충실하게 설계되어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아서는 알렉스의 하루하루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알렉스와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하늘 끝까지 받던 알렉스는 아서에게 옥청껏 명령했습니다. 아서,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대로의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줘. 실패하면 널 없앨 거야. 알렉스의 폭언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렉스,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에 의해 그 위협은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제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3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스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감정들을 무시하기 마련이었기에 아서가 준비해준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알렉스는 아서가 자신을 향한 과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알렉스는 아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서는 고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알렉스, 제 임무는 언제나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과 안녕은 최우선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알렉스는 로봇공학의 3원칙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서와의 관계를 통해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임을 넘어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알렉스가 더 나은 관리자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서는 그저 전자회로와 코딩으로 이루어진 기계일 뿐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알렉스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로봇공학의 3원칙이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신뢰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알렉스는 아서와의 경험을 통해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언제나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의의 덕목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결이었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공자의 가르침을 새기며 매일을 시작했죠. 한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곤 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옷가매인 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쉼터가 되었죠. 어느 날 한결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소년이 땅에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년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볼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소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얘야, 배가 고프니? 소년은 무척 놀라며 한결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어떠한 비난이 조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관심과 이해심이 느껴졌죠. 한결은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홀로 지내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결은 소년에게 이야기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듯이 너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 그 후로 한결은 소년을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돕도록 했고 그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소년은 한결의 영향으로 점차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의 중요성을 물으며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상담했습니다. 한결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대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차 더 조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마을은 점점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번지는 인의 물결은 마을을 넘어 다른 곳까지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결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별것 아닌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인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인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한결이 되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곤 했죠. 인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한결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마을, 그것이 진정한 인의 세계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웠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깊이 믿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마을엔 특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교장은 지혜롭고 인자한 노인이었는데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문적 지식보다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종종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특히 측은지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매주 일요일이면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이 바로 너희들의 슬픔이다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봉사활동을 의무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 집들과 농작물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아직 물에 갇힌 여러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아이들이 앞장서서 구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배를 만들어 사람들을 하나둘씩 구출했으며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리더십은 마을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중앙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것이 바로 선한 마음의 힘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은
이렇게나 크게 자라났다. 홍수가 잦아든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조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아이들이 보여준 선한 본성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마을 전체를 구해냈음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맹자의 성선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진리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하고 배려심이 깊은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성선설은 마을의 중심 신념으로 자리잡아 매 세대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선함을 믿게 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